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모레로 결정되면서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경선 준비나 조직 정비에 나선 각 후보와 정당의 움직임도 바빠졌습니다. 광주 지하철 2호선이 이번엔 차량 바퀴 재질 논란에 빠졌습니다. 고무냐 금속이냐를 떠나 내년 상반기 착공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베트남 이주 여성이 고수익을 미끼로 동포 여성들에게 10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뒤 달아났습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를 위해선 직장 어린이집 확대가 선결 조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는 10일로 결정되면서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정당과 후보들은 조기 대선에 맞춰 조직을 정비하거나 경선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심판의 날에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 선거일은 5월 9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민주당의 호남 경선은 오는 26일에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선 판도를 가를 호남 대첩이 채 2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들의 발걸음이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마침 광주를 찾은 안희정 충남지사는 시장 상인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가며 마음을 얻는 데 주력했습니다. 꼭 정권 교체를 이루어서 이 국정농단과 이 국가 혼란을 우리 민주당이 확실히 극복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네. 보수 정당들도 호남 조직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이 광주 전남 시도당을 창당한 데 이어서 이번엔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광주에서 핵심 당원 연수회를 열었습니다. 표면적인 명분은 연수지만 실제로는 조직 재건과 조기 대선 준비의 성격이 짙습니다. 대한민국의 보수 다시 세워야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수가 있다. 바른정당은 오는 28일에 대선 후보를 결정하기로 하고 오는 19일 호남에서부터 경선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민의당의 경선 룰 협상도 막바지를 향해 가는 등 조기 대선이 예열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갈 길 바쁜 광주 지하철 2호선 사업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번엔 고무냐 금속이냐 하는 차량 바퀴 재질 논란인데 내년 상반기 윤장현 시장 임기 내에 착공이 가능할까요?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시 의회에서 윤장현 시장과 김민종 시의원이 가시도친 말을 주고받습니다. 그 약속은 확실히 해주십시오. 예, 분명한 것은 시의회가 합의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조달로 가지 않는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해주십시오. 조달이라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를 설득을 해 주십시오. 논란의 핵심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차량에 쓰일 바퀴를 고무로 할 것이냐 철제로 할 것이냐입니다. 바퀴 자체만 놓고 보면 별 문제가 아닌 듯 보이지만 바퀴라는 빙산의 일각 아래에는 거대한 몸체가 숨어 있습니다. 바퀴 재질이 달라지면 차량의 크기가 달라지고 차량의 크기가 달라지면 토목공사의 규모 또한 바뀌기 때문인데 여기에는 열차 운행 시스템 문제도 연동돼 있습니다. 고무 바퀴와 철제 바퀴 차량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는 국내에 각각 1개씩인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총사업비 2조 579억 원짜리 대형 사업의 바퀴 문제는 그래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주제입니다. 광주시는 지난 2002년부터 최근에 끝낸 기본 설계에 이르기까지 고무 바퀴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 바퀴 종류와 발주 형태를 조달청에 맡겨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하게 철저 차량과 고무 차량이 경쟁하게 해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것조차 특혜 시비를 피해가기 위한 눈속임이라는 시의원 주장이 제기되면서 조달청에 결정을 맡기는 일이 예정대로 될지는 불투명합니다. 내년 상반기 윤장현 시장 임기 내 착공이라는 일정표를 받아들고 있는 광주시. 1년이 넘게 걸릴 실시 설계도 아직 시작하지 못한 상황에서 바퀴 재질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문제가 한층 더 복잡하게 꼬였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시 산하 8개 공공기관 수장들 공모가 진행 중인 가운데 광주도시공사가 사장 후보자 재공모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시는 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후보자에 대해 적격자가 없다며 사장 후보자를 재공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본부장도 적격자가 없어 재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 데 이어 2번째 재공고입니다. 한편 오늘 마감된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에는 6명이 응모했고
평생교육진흥원장에는 12명의 후보자가 응모했습니다. 베트남 이주 여성이 10억대 투자 사기를 벌였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모두 베트남 여성들이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6년 전 한국으로 결혼 이주를 온 베트남 여성 28살 H씨는 지난해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국적의 여성에게 현금 2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시중보다 높은 10%가량의 이자를 주겠다고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지만 실제 이자가 지급되는 것을 보고 지인의 돈까지 빌려 모두 3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간 여성은 지난 1월 베트남으로 출국하면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 언니는 진짜 많이 밀었어요. 우리가. 믿었어요. 사람이 안 밀으면 이렇게 돈 많이 빌려주는 거 아니야. 만약에 이렇게 많이 빌려주잖아. 당연히 그 서류 써야지. H씨처럼 돈을 빌려준 베트남 여성은 모두 15명, 피해액만 11억 원에 달합니다. 피고소인은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주변인들에게 알리지 말 것을 부탁했고 뒤늦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피해 여성들은 지난달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저한테 돈이 빌려서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그 말이에요. 너만 나만 알아요 그래. 피고소인의 남편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빌린 돈은 다 갚은 것으로 아내에게 들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돈이 그러면 이거 피해자가 있는데 돈이 다 어디로 갔냐 그러면은 그거 모른대. 돈이 없대. 그냥 다 줬대. 돌려줬대. 경찰은 고소인들을 상대로 조사를 모두 마친 뒤 베트남에 국제 공조 요청을 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광주의 모 고교 체육교사 43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영감독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며 여중생 비양을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달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A씨를 해임 처분했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 4일 새벽 광주시 남구의 한 편의점 창고에 침입해 음료수와 라면 등 25만 원어치의 물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택시기사 33살 이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수강도와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년 전 출소한 이 씨는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 무엇보다 직장 어린이집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일선 자치구에도 직장 어린이집이 확산되고 있는데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광주 북구청 앞 200여 평의 공영주차장이 직장 어린이집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직원들은 아이와 함께 출퇴근하고 가까운 곳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됐습니다. 내가 뭐 잘 놀고 있는지 아니면 잘 먹고 있는지 그리고 또 좀 많이 아플 때는 내가 괜찮은지 항상 많이 걱정이 됐었는데 직장 어린이집에 다니다 보니까 제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어가지고 정원 80여 명, 보육교사 5명으로 운영되는데 운영비의 절반을 구청에서 부담합니다. 지원은 50% 이상이니까 운영비에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그런 예산에 맞춰서 구청에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서구청엔 오는 7월, 남구청엔 내년에 직장 어린이집이 문을 열고 동구와 광산구는 당분간 위탁 보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지자체가 직원 육아에 적극적인 건 작년부터 부과된 이행 강제금 때문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어린이집을 만들거나 위탁 보육을 실시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강제 이행금을 물어야 합니다. 광주 전남에선 60여 개 대상 사업장이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6곳에 이릅니다. 예산상 문제나 부지 확보가 가장 큰 이유고 혜택을 받는 직원과 그렇지 못한 직원 간의 형평성 문제도 얽혀 있습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직장 어린이집이 더 확산되기 위해선 좀 더 많은 공감대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꽃샘 추위에 봄은 언제 오려나 싶으시죠? 광주와 전남 국립공원엔 이미 봄꽃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수 거문도와 완도 보길도에 동백꽃이 피었고요. 무등산 약산사에서 용추계곡 가는 길목엔 이름 그대로 복과 장수를 빈다는 복수초가 등산객들에게 봄 향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꽃나무의 80% 이상이 개화한 경우를 절정식이라고 하는데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선 길마가지 나무와 봄구슬 붕이꽃이, 월출산과 지리산에는 얼레지꽃이 이번 달 절정에 이릅니다. 그리고 다음 달엔 무등산 평두매의 산자구가, 지리산에는 산수유가 만개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엔 구례 산수유꽃 축제가 시작되고요. 신안에선 다음 달 7일 튤립 축제가 열립니다. 봄빛이 이마에 묻어나는 3월, 튀어나는 꽃들과 함께하면 어떨까요? 오늘의 검색창이었습니다. 국가기념일로 섬의 날을 제정하자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날짜가 언제냐가 가장 큰 관심사겠죠. 오늘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섬을 낀 자치단체와 지역구 국회의원, 행정자치부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해 8월 목포 MBC의 제안으로 시작된 국가기념일 섬의 날의 날짜를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국회에서 법률이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날짜는 오늘 이런 자리들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국내 섬은 전남 2,100여 개를 비롯해 유무인도를 합해 모두 3,300여 개. 행정자치부가 올해 초부터 실시한 공모에서 국민들은 국내 섬 통계에서 착안한 3월 3일을 섬의 날로 하는 게 좋다고 꼽았습니다. 휴가철인 8월로 정해 관광객 방문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섬의 날이 제정이 된다면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소중한 생활 영토이자 미래 성장 동력인 섬의 가치가 더욱 드높아질 것이고요. 한편 섬의 날 제정을 담을 도서개발 촉진법이 올해 개정되면 상시 거주 인구가 있는 모든 섬에서 연륙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내년부터 2027년까지 10년 동안 시행될 4차 도서종합개발계획도 섬의 가치 재발견을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섬의 발전이 결국 관광, 국토지킴이, 수산업의 발전 등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버려진 섬이 아니라 사람이 함께 발전시키는 섬으로. 행정자치부는 올 상반기 안에 섬의 날을 확정한 뒤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대대적인 섬의 날 행사를 열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주시의회 입법정책관 선임을 둘러싸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시의원들은 입법정책관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한 논의 없이 이은방 의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하며 재공모를 요구하고 있고,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 전에 열릴 예정이던 전체 의원 간담회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논의하지 못했고 의회 파행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조치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은 오늘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선지급금 강제 환수는 우리 쌀 말살 조치라며 정부가 쌀값 폭락의 근본 원인인 수입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농민들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우선지급금 환수고지서를 불에 태우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환수 업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H5N8형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확진된 강진 유경오리 농장의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감염 경로 파악에 나섰지만 원인이 철새인지 축산 차량 등 기계적인 전파인지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